네, 제가 너무 그림 얘기만 하면 구독자들이 자꾸 나가요. 구독자들은 제 신문 비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강의 내용 언젠간 제가 이제 출장 강의보다는 제 공간에서 저 혼자서 PPT를 띄워서 좀 더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중을 향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PPT 그 장면 하나하나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영상도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뭐 제가 화실도 이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뭐 재료비도 필요하고 또 개인전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를 돕기 위해서 대전에서 오신 그 형님이 신문 한국경제신문을 이제 기차에서 보고 오다가 제가 소개할 만한 거를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의도한 대로 제가 소개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만의 해석으로 저는 뭐 하니까 늘 이 기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기사거든요. 일단은 자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기사는 미국의 한 기업 회장이 MIT 쪽에다가 1,500억인가 얼마를 기부를 합니다. 3,500억인가? 아무튼 3억 5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약 4천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슈워츠먼 회장이 약 4천억 원을 MIT에다가 특히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데다가 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한국의 한 회장이 500억 원을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소에 기부를 했고 그 소식을 이 슈워츠먼 회장이 들었고 미국에서 당신도 이렇게 인공지능 연구에 이렇게 함께 뜻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메일이 왔다. 그게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한미 기부 큰손들의 정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달할 것이고 또 인공지능에서 더 빨리 발달한 인공지능이 2등, 3등으로 발달한 인공지능 연구들을 좀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연결망,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 센서들의 연결망 없이는 또 발달하기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망을 누가 어떤 기업이 더 많이 장악하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연구는 그 속도와 규모 그리고 정확성 등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몇 기업이 손을 잡아서 독점화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잘 만드는 기업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삼성이 들어가긴 하죠. 센서 기업 그 다음에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한 기업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구글하고 아마존이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고 저는 언젠간 구글과 아마존이 협력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회사들이 같이 이제 올라타는 방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은 하나의 거대한
협력사들을 위해서 하나의 인공지능 통합이 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MIT 투입된 4천억 원과 서울대 투입된 5천억 원, 아니 500억. 이 김정식 회장님이 서울대에 기부한 지금까지 누적 액수가 657억 원으로 발표가 되네요. 657억 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손혜원 의원 목포 그 문화의 거리에 향후 지원될 거라고 알려진 돈이 200억인가? 그렇거든요. 저는 그 돈보다도 서울대에 지금 기부된 이 500억이 훨씬 가치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소경제에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수소차를 이게 헛발질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지금 서울대에다가 인공지능을 잘 연구해달라고 500억 주는 것도 역시 헛발질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냥 인건비 나눠주고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한국은 한국만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컨셉이 필요해요. 컨셉 같은 게. 그리고 이제 그런 컨셉을 지금까지 저는 강의에서 굉장히 얘기를 했고 제 책을 통해서도 써냈는데 한국은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집중을 해야 플랫폼과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망이 결합한 거대 인공지능 어떤 중심점을 그 구심점을 분명히 미국의 어떤 몇몇 기업이 갖게 될 것이고 그 플랫폼이 완성될 무렵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 세계인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 처음에는 그 플랫폼이 광고비니 뭐니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겠지만 결국에는 콘텐츠가 돈을 벌게 된다라는 게 제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대에 500억을 기부하는 건 뭐냐면은 이 콘텐츠가 아니라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에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마존이나 구글은 이 플랫폼에 연구하는 데 있어서 5조 이상을 쓴단 말이죠. 근데 서울대에서 500억을 써요. 500억에 5조면 몇 배죠? 아무튼 5조보다 훨씬 많이 쓸 겁니다. 제 생각엔 한 50조 쓸 것 같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쓰는 돈이. 자, 50조를 쓰는 거하고 500억을 서울대에서 쓰는 거하고 이게 흡수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서울대만의 대단한 인공지능을 만들 거라고 보세요? 그냥 흡수돼 버려요. 이거는.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500억이. 그 연구원들 그냥 인건비 주는 거예요. 월급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결과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정부 자금 지원된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몇 조 됩니다, 몇 조. 매년. 그냥 사라집니다. 먹튀라고 하죠. 먹튀한테 주는 자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몇몇 사람들한테 먹튀 당한단 말이에요. 이 500억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전공이 뭐지? 정말.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되는데라는. 일단 저부터라도 돈을 잘 쓸 거고요. 지금 제가 그림값을 올리면서 3월 달에만 100만 원으로 33개월 할부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
계획을 누가 조언을 해줘서 그림값을 올리라고 조언을 해줘서 좀 유예 기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발표를 한 지 3일 만에 지금 그림이 65개 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6,500만 원이 제가 할부로 확보가 된 거예요. 재료비가. 저는 한 2천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한 1억 2천까지 갈 것 같아요. 아직 3월달이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3일 만에 6,500만 원이 주문이 됐거든요. 근데 1억으로 마감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왜 제가 1억 2천이라고 했냐면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화천대유만 하는데, 그 화천대유를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50호, 300만 원짜리를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태양 그림보다 뭐 꽃 그림이 좋다. 그거, 이왕 태양 그림을 할 거 더 크게 그려달라.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셔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100만 원짜리 화천대유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한 1억 2천 정도 돼야지 이제 100만 원짜리 화천대유가 그게 이제 100개가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충 봐서 1억 2천 정도 됐을 때 마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고, 제가 그림 그려야 되는 어떤 시간도 있으니까 3월 중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어떤 자금이 만들어지고 있고, 내년부터 제가 제 후원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내년부터 엔젤 투자 및 어떤 긴급 구호 자금 같은 것을 한번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싶다. 내년에 어떻게 됐든 그게 단돈 1,000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우리가 경험 삼아서 내년부터 하고 매년 10배씩 한번 늘려가 보자. 이런 식으로 회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고, 조만간 5차 산업혁명이 올 텐데, 인공지능이 AGI가 되면서 우리 한국은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허덕거리면서 따라가는 그 정도 액션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왜냐면은 몇백억과 몇십조의 투자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제 규모 자체가.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게 되면 빅데이터가 모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고, 구글이나 아마존이 결합한 그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인공지능 만들려고 투입했던 돈, 이거 그냥 월급 주고 마는 겁니다. 그 얘기 하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달러 시대가 되면서 분명히 이런 흐름은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400만 원짜리 다리미하고 한 송이에 3만 원 하는 포도가 엄청 잘 팔리고 있답니다. 다리미 하나가 400만 원이고 포도 한 송이가 3만 원이고, 여러분 제가 듣기로요, 딸기 하나가 5천 원짜리가 있어요. 딸기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10,000원. 이게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싼 마트에는 나오지 않고 좀 고급 마트에, 뭐 백화점 마트 이런 데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딸기 농사 짓는 형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한 송이에 한 덩어리에 2,500원인가 그러니까 딸기 2개가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그래요.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포도 한 송이가 3만 원이에요. 근데 없어서 못 판다. 이게요, X세대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X세대 중에서 좀 나이 많은 X세대인데, 근데 이제 그 마인드는 저는 거의 Z세대, Y세대, Z세대 쪽이죠. 아무래도 예술가다 보니까 훨씬 이제 예전부터 좀 진보적이었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저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개발이나
공부나 이렇게 그런 거에 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미래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996년에 2천만 원 그 상금이 생겼을 때, 그때가 IMF가 터진 직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값으로 아파트라든가 땅을 살 수 있는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상금을 받게 되면 절대 자동차나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갔다 와라 이랬거든요.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때였는데, 그 땅이랑 집을.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절대 그런 데는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제 양식, 마음의 양식하고 그 안목, 그 다음에 지식, 여기에 투자하라. 그 돈을 전부. 그렇게 충고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샀고, 카메라를 샀고, 그게 좀 돈이 많이 들었죠. 근데 자동차는 그때 제가 차가 없을 때 그 상금을 받아서 차를 샀는데, 차를 얼마짜리를 샀냐면 170만 원짜리 샀어요. 차를. 정말 다마스랑 비슷하게 생긴 타우너 박스카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려야 되겠고, 그림은 날라야 되겠고 하니까. 그 상금 2천을 받아서 자동차는 170만 원을 썼죠, 그때. 그런데 그때는 정말 되게 이상한 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 목돈이 생겼는데 왜 저런 식으로 쓰지? 자, 카메라 사고 컴퓨터 사면 바로 그 다음 달 가격이 떨어지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전자제품이. 근데 저는 그때 그 맥킨토시 컴퓨터에 570만 원을 쓰면서 그 컴퓨터와의 한번 소통을 해보는 거, 그래픽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니콘 카메라였나? 그 카메라가 240만 원이었나? 아무튼 그걸로 찍어보고 인화해보고, 찍어보고 인화해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도 샀어요, 그때. 그때는 정말 96년도에 디지털 카메라가요, 너무 비쌌어요. 일반 카메라가 훨씬 쌌으니까. 필름 카메라가. 그래서 그때 디지털 카메라는 제가 엄두가 안 나고 아주 조그만 디지털 카메라 50만 원짜리를 그때 샀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딱 해보고 또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또 해보고 이렇게 그때 저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96년도에. 93년도에는 제가 포토샵을 배웠어요. 93년도에 3D 포토샵까지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경험, 거기에 완전히 몰빵한 거예요.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기가 있으면 그걸 샀지. 그때 재산을 증식하고 이런 생각은 정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X세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그게 뭐냐면 진정한 가심비였던 거죠. 그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가심비입니다. 자기 심리적인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의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이 뭐냐면 바로 그 가심비하고 3만 달러 시대인데, 이 3만 달러가 국민들한테 골고루 뿌려지는 게 아니라 상위 10%한테 혜택을 주게 된 거예요. 상위 10% 또는 1%는 딱 엄청 혜택을 준 거고, 1%한테는. 상위 10%가 상당히 지금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400만 원짜리 다리미, 한 송이에 3만 원짜리 포도. 이게 거기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면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3만 달러 혜택을 보는 퍼센트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밖에. 저한테 다행인 점은 그들이 제 그림을 살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행입니다. 가심비 시대의 전망이 있어 보이는 그림을 사는 거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상류층에게 있어왔던 투자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상위 1%에게 있었던 그림 투자가 지금은 10%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나빠졌지만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매년 23%씩 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 나빠지는데 미술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상류층이 많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 흐름을 저는 그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정도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도록 매일매일 노력을 할 것이고, 연구를 하고, 또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또 신과 뮤즈, 아름다움의 신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소에 돈을 준다거나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중국 미세먼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저는 중국 미세먼지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나라 현 정부 비판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4등급 차 대수도 모르면서 운행 제한한다는 정부. 물론 너무 비판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박원순 시장도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10년 넘은 그 디젤 트럭 그 더블캡을 돈이 없으니까 200만 원 주고 10년 넘은 차를 타서 한 5년 탔어요. 그때 막 그 차에다 그림 싣고 전시회도 다니고 바쁘게 정말 잘 썼거든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뭐 정로도 누비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200만 원 이상의 차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 늘 200만 원대 차를 탔어요. 200만 원대 차를 거의 대부분. 새 차는 정말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죠. 뭐 이게 결혼식을 해서 그 축의금으로 산다거나 뭐 이런 경우였고, 대부분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고, 또 새 차도 결국은 팔게 돼요. 그거를 돈으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게 살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책 발표 들으면요, 정말 화가 나거든요. 요즘 차 비싼 차를 탈 수 없는 사람은 서울 시내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냐, 이런 진짜 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자동차 매연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난방 보일러 연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난방 보일러 거기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심해요. 석탄 발전소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그 전체 총량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이거 전시성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총량을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나오는 것부터 가만히 멈춰 있는 이 굴뚝부터 해결을 해야죠. 아파트 굴뚝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돈 없어서 싼 디젤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왜 괴롭히냐고요. 왜 영업을 못하게 하냐고요, 이게. 자,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에서. 이것도 중국이죠. 중국이, 자, 한번 보자고요.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발전소의 70%가 중국 발전소고요. 그런데 그 중국 발전소 중에서 대부분이 석탄 발전소예요. 석탄 발전소고, 새로 짓고 있어야 해. 뭐 원자력이나 뭐 대체 에너지나 이게 아니라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미세먼지가 점점 많아진다는 신호죠. 근데 어디다 짓죠? 북경, 수도 이쪽, 한국 쪽. 바람이 불어도 북경으로는, 그러니까 바람이 아주 재수없게 불어야지 북경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대개는 북경으로 안 날아가고 한국 쪽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경에 유학가 있는 그 제 후배 아들이라든가 가끔 북경에 일하러 가는 제 처남이 북경에 참고로 제 처남이 그 컴퓨터 그래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조영 예술대학 나왔는데 개원조영 대기업들도 그 하청을 맡길 정도로 그 동영상 그래픽을 아주 잘 만드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까지 가서 이제 그걸 만들어주고 왔는데 중국이 너무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하늘이 파래가지고 북경이 왜냐면 거기는 바람이 운이 나쁘게 불어야만이 북경은 공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죠. 가끔 막 북경이 엉망이다. 바람이 잘못 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측대로 안 분 거죠, 바람이. 대개 바람은 이쪽으로 이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일본 북부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걸 편서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그 무역풍이 있듯이 그 늘 바람이 이렇게 부는 지대인 거죠. 거기가.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나라 그 서해 쪽에다가 발전소 짓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계속 새로 짓는 건 어디다 짓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북경 동쪽에 짓겠어요? 서쪽에 짓겠어요? 그러니까 북경으로 봤을 땐 동쪽이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서쪽인 거고. 그러니까 북경 동쪽에다 짓는 거죠.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석탄 발전의 양이요. 지금요, 지금 계속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서 지금 잠깐 볼게요. 한국이 대략 37,000 수치로 37,000 정도가 나오는데 중국이 98만이 나오니까 100만이라고 따지면은요 30배네요. 30배.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발전량이 한국의 30배. 30배인데 대부분이 석탄 발전소. 산동 지역, 동부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30배라고 나오네. 여기 계산해 보니까 보세요. 중석탄 발전 지금도 3,000기 가동 중 한국, 일본의 30배 딱 나오죠. 여기. 맨 윗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국, 일본의 30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일단 공기청정기는 빚을 내서라도 좋은 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네요. 그 기업이 뭐 돈 버는 거는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이 호흡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저는 뭐 성향은 굉장히 좌파고 저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혼내는 그런 우리 집안 어른들도 있는데 너 좌파를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막 이런.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세먼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잖아요. 그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 이렇게 해서 중국이 첨단화되는 거를 방해하고 있고 중국이 G2에서 미국을 앞서게 되는 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중국을 망하게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리더 그룹이 그게 뭐 이제 유태인을 포함한 리더 그룹일지 뭐 아무튼 미국인지 뭐 리더 그룹이 있겠죠. 전 세계적인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 계획에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먼저 죽게 생겼어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이 석탄 발전소가 그러니까 어떤 외력을 동원해서라도 발전 가동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각변동급의 재앙이 온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정도로 뭔가 시스템이
잠시 멈추거나 망가진다거나 하는 일이 없이 이 미세먼지는 내년엔 더 심해져요. 3월 말에 더 심해질 거고 다음 달에 더 심해질 거고 5월 달 나들이 가기 힘들 거고 내년은 내후년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인들 이거 큰일 납니다. 전 그래서 그 음모론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을 요리함으로써 이렇게 저 그 찬성이에요. 찬성 그냥 난 이 미세먼지만 봐도요. 저는 그냥 찬성할래요. 이거 뭐 국가이기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석탄 발전소 한국의 30배, 일본의 30배. 중요한 거는 바람이 약간 이렇게 위로 불잖아요. 일본으로는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한국으로 오는 게 이렇게 한국, 북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천보다 백령도가 공기가 더 안 좋은 거. 백령도의 공기가 훨씬 중금속이 많은 거 아세요? 인천보다. 인천에 막 공단 있고 막 이런데 백령도가 공기가 더 나빠요. 중국 때문에. 아무튼 신은 그 어떤 나라의 편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에게 기도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